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6경주. 네, 중부단 승초 서울의 6경주입니다. 이게 승부마하러 6번 블랙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블랙시대는 코너를 돌아 나오는 시점부터 코너를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도의 흐름도 아니고요. 또한 차분하게 주폭으로만 뛰어내도 충분히 여기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에요. 5번, 3번으로 3번막건 공략해 주시고요.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는 5번 테마탄색 얘까지는 우리가 챙겨합니다. 6번, 3번으로 3번막건 공략해 주시고요. 6번 중심에 두고 5번, 6번 중심에 두고 5번. 테마탄생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6번 블랙시대가 2위로 그 뒤를 1번 영원자이언트와 3번, 5번, 6번, 3번. 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일요일 서울 분석방송을 통해서 유서한 인사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요일 날은 승부 메이드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뭐 배당 그리고 12배짜리 원툴 막건이 메이드가 됐는데요.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흐름을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가면서 또 많은 적중도 만들어냈어요. 복승식이 됐던, 선복승식이 됐던. 저는 어떻게든 좀 환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기마 접전 경주를 최대한 좀 압축해서 공략해드리고 있고요. 4월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요. 후반부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놓을게요. 서울에 3개, 부산에 3개의 승부 경주를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부산은 4경주, 5경주, 7경주 준비했고요. 서울은 5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0경주도 자, 배팅하기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흐름은 토요일과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 전반부는 저배당으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경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맞춰놓고 최대한 좀 환수를 긁어내고 우리가 딱 노려볼 수 있는 승부마가 나와주고 있을 때는 지난주처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5경주. 연속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1번 캡틴 골드예요. 숫자 목표로 감정의 이점이면 맘먹고 밀고 나가는 기습 순회도 가능하고요. 최적 전개도 가능하다. 우리는 캡틴 골드, 바팅권 중심 복승식과 3복승식의 중심에 두고 바팅 전략 시작합니다. 1번, 5번, 1번, 5번으로 조량막과 공략해 주시고요. 1번 중심에 두고 12번 판타스틱 블루 4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5번 에파사 이때 가장 바깥쪽 1번 캡틴 골드가 걸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5번 에파사. 네, 서울 유경주입니다. 국산 6구 13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비트프레시가 이번에는 좀 포지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안쪽에 얘보다 좀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선행으로도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이고, 자, 바깥쪽에 9번 라운 플레어가 따라붙는 그림인데 일단 포지션 싸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 상대마들도 안쪽에 2번 컴플리트 퓨처, 5번 3명 피크 이런 말들이 다시 한번 입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메이드가 되면 이제 최저 배당으로 메이드인데 요거 하나는 우리가 체크하고 갈게요. 4번 러빙 퍼플. 제가 최근에 코지기수의 그 레이스 운영과 스타트 때부터 좀 물고 나오는 강력한 파워를 좀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지기수가 이제 겨울 한동안 개인 사유로 인해서 공백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좀 벗어나지 않았나, 자기의 기승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러빙 퍼플. 요건 직전부터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4등급짜리 탭틴 있잖아요. 선행하는 말인데 이 탭텐하고 병합 훈련을 시키면서 완성도까지 좀 높여놓고 나온다. 한번 기습 내지는 7번 비트프레시가 선행 나갔을 때 내측 2선으로서의 뭐 최적 전개 풀어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2변 연출 가능하다. 여기까지 복병권 체크합니다. 네, 다음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말들이 많아요. 1경주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10번 나올 오로라 쪽에 강력한 인기가 보이겠죠. 10번을 중심에 두고 또 안쪽에서는 1번이 밀고 나올 거예요. 뭐 최저 배당으로 메이드가 되면 10번 1번 쪽에서 뭐 최근 뛰어왔던 걸음 자체가 단단하니까 충분히 입상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좀 관심권에 두고 싶은 배당마들이 한 3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6번 발키리, 7번 델타 최강. 얘도
충분히 더 뛰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쉽죠. 네, 직전부터 또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 역전의 히트, 이런 말들에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고 입장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들을 잘 컨트롤해 가느냐, 마번 조합을 잘 해가느냐, 이 싸움이 중요할 것 같아요. 11번 글로벌랜드도 현장에서는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포지션도 저는 좀 불리하게 보고 있고, 최근에 말 상태가 좋았던 모습에서의 입장 실패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그렇게 좀 세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저배당으로 매대가 되면 10번, 1번 쪽에서의 마번 조합으로 보고 있고, 2번 역전의 히트, 6번 발키리, 거기에 7번 델타 체감, 이런 말들의 컨디션이 바짝 올라와 있다. 네, 다음 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축선정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능력차가 크지 않죠. 그리고 주행검사를 너무 잘 받고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딱 하나 또 체크를 하면 최은근 기수가 기승을 하는 5번 플렉스 칸인데요. 아마도 안쪽에 있는 2번 와일드 리얼, 3번 PD 스페셜, 또 바깥쪽에 있는 8번 노던킨, 얘는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죠. 자, 이런 말들이 상대인데 5번 플렉스칸을 제가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주행검사 때 선입에 대한 안정감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8번 노던퀸을 필두로 바깥쪽에 9번 원더풀 태밍크, 10번 운주대박, 이런 말들의 게이트 이탈 능력이 일단 좀 빠릅니다. 다른 상대 말들에 비해서 주행검사를 좀 잘 받아놓고 입상에 실패하는 말들을 보면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거나 모래를 맞지 않는 경주 운영 속에서 좋은 기록을 냈던 말들이 데뷔전에 모래 맞고 빠른 경주 흐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이제 기수 때도 경험을 했고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매경주 신말 편성에서는 보고 있는데 5번 플렉스카는 당시에 같이 뛰었던 주행검사 때의 말들이 사이즈가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편성이었죠. 플렉스칸이 따라가면서도 마지막 근성을 보였다라는 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경주가 좀 흘러가더라도 최은경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가주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축선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산의 일경주인데 저는 5번 플렉스칸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놓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삼병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편성 자체가 좀 터져 있는 편성이죠. 자, 두 마리의 복병마만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초월마나 8번 마이티 크리스나 편성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경주가 아주 타이트할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10번 카우보이 삭스, 이런 말들까지 선두권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앞에 가는 말들 중에서는 누가 버텨낼지, 또 3번 MG 포스터가 안쪽에서 좀 빠르잖아요. 이게 스타트부터 밀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주가 아주 좀 빠르게 풀려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팔리는 말들은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타이밍적으로 9번 쌍옥루, 그리고 안쪽에 1번 월드 베리언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뒤따라오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빨랐던 경주 흐름에서 인기마들이 치고받는다. 어차피 센 말은 없습니다. 경주를 잘 풀어야만 올 수 있는 말들인데, 얘네가 치고받고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서울의 삼병주는 생각보다 아주 큰 이 999 막건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큰 배당이 터질 수 있습니다. 1번 월드 베리언스, 9번 쌍옥루, 이런 말들이 차분하게 뒤따라오다가 8번 마이티 크리스와 함께 동반 추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 아닌가 싶네요. 서울의 삼병주는 저희 가족분들도 딱 머릿속에 인기마들이 우당탕탕 할 수 있다. 대끼리 오면 틀리자.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보자.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는 경주예요. 설의 3경주 저도 현장에서 큰 바닥에 좀 포인트를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이번 오아시스 해피가 이번에는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흐름이죠. 지난번에 좀 빨랐던 흐름 속에서 나름 내측 최적 정리를 보였고 그 걸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삭승권 사착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은 얘가 힘이 좋아요. 만약에 선행을 나가주는 딱 선두권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넣고 이제 배당판도 흔들릴 것 같은데 어디로 한방 막건을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1번 아이엠 해피 쪽에 강력한 상대마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못 뛰었다라고 봐요. 얘도 정상적인 게이트 이탈 능력이면 직전처럼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쉬다 나왔고 거기에 11번 외곽 게이트고 단아까 기수가 의도적인 취입 전기를 보여줬는데 자 마지막 근성면에서는 오아시스 에피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역상도 가능합니다. 뭐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뭐 2번, 1번 쪽에서 압축해 놓고 배당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1번 아이엠 해피를 중심으로 뭐 역으로 우리가 배팅 전략을 세워가도 충분히 되는 경주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1번 체크해 놓고요. 변수가 생기면 여기까지는 하나 체크할게요. 이제 7번. 여기까지는 좀 더블 체크해 주시고 제가 체인경기수의 레이스 운영은 좀 좋아하긴 합니다. 6번 돌격 스페셜 안쪽에 2번 오아시스 에피 이런 말들이 경주를 풀어가는데 사실 마지막 걸음이 단단한 말들은 아니잖아요. 최경 기수가 좀 차분하게 참아주는 경주 흐름이면 7번 월드 트리플켈 역시 최근 들어 훈련 탄력하면 가장 좋아요. 계속해서 훈련의 강도를 끌어내고 있는 말인데 힘은 좀 차고 있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최대 복동마로 7번 월드 트리플켓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다음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800m예요. 5등급 완벽한 기복마들이 몰려있는 1800m의 편성이다. 결과적으로는 뚝심 좋은 말이 입상을 노릴 수 있는 찬스인데 4번 샤크테는 사실 마방에서도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될 듯 하면서 마지막 근성 부족으로 인해서 좀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고 입상 4번, 이창만 4번 했죠. 우승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편성이 기가 막힙니다. 바깥쪽에 10번 파이터가 최고 인기만데 파이터도 어차피 뒤에서 올라와야 돼요. 얘도 모래 맞으면 힘들어합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이동화 기수가 좀 잘 타줘야 되는데 가끔 이동화 기수가 최고 인기말을 타고 자리 싸움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힘을 써서 나올 때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딱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샤크텐을 가장 안정적으로 우승은 힘들다 쳐도 2착 3착만 와줘도 우리가 패팅 전략을 세워가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병마다 하나 체크할게요. 9번 골드베르크인데 자, 강급전을 나오는 말이에요. 강급전의 말들은 그 이전과의 훈련 패턴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좀 책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4등급에서 뛸 때 있잖아요.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가볍게 70점. 가볍게 근성보강 70점. 또 가볍게 70점. 근데 이번에 딱 강급되자마자 강도를 쫙 끌어올려요. 이 얘기는 지금 5등급의 편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센 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뛰고 나서 타이밍을 보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승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또한 골드베르크가 최근에 뒤따라갔단 말인데 한때는 컨디션 좋았을 때는 선두권에 붙여놓고도 승부가 됐습니다. 자, 지금의 경주 흐름을 봤더니 3번 송당 스카이 말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3번 송당 스카이가 나가고 5번 하이크라운 이런 말들이 따라붙는 그림인데 그래봤자 스타트 팔롱 타임이 13초대 후반이에요.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골드베르크가 무빙 타이밍이나
4등급과 5등급의 경주 흐름은 하늘과 땅 차이죠. 무빙 타이밍을 잡아도 좋고 스타트부터 밀고 나와도 된다. 최대 목표마 9번 골드베리크 체크합니다. 네, 다음 부산 삼병주입니다. 곡사르고 13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최근 뛰어왔던 걸음에서 9번 세네 헌터는 40주라는 공백기는 있지만 능력치에서는 많이 앞서 있다라고 봐줘야죠. 또한 주행검사 때도 게이트 이탈력이나 마지막 탄력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빠른 말이 전혀 없어요. 11번 닥터 헌터가 조금 그나마 좀 빠른데 세네 헌터가 능력치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9번 11번이 앞에 나가서 메이드가 되면 그대로 최저 배당으로도 될 수 있는 흐름이고, 뒤에서 날라오면 이제 4번이죠. 이 안에서 메이드가 되면 복승시과 3복승시까지 그냥 최저 배당으로도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꼭 하나 체크해야 되는 우리가 최대 복동만은 바로 5번 감동의 돌파인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9번 11번이 메이드가 돼도 그만이고, 앞에서 4번 모스트 원티드가 올라와도 그만이다. 세 마리는 서 있잖아요. 최저 배당으로 메이드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감동의 돌파까지는 꼭 한번 챙겨가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왜? 9번, 11번이 튀어나갔을 때 4번보다 앞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말이 5번 감동의 돌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렇게 훈련 때 좀 임팩트가 좀 강했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훈련 강도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어요. 그대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추임마들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닥터 헌터가 승급 전에 세네 헌터에게 페이스가 좀 말린다 그랬을 때는 그 중간 그룹에 있는 말들이 항상 변수가 되거든요. 포지션상 5번 감동의 돌파가 딱 그 포지션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 있고 최대 복동마 체크합니다. 일요일의 흐름은 이제 전반부에는 아까 하나 정도 완벽하게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잘하게 축 잡아놓고 계속해서 맞추면서 가야 돼요. 유성환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가족분들은 강대가리가 서 있을 때 어디로 원틀이고 뭘 받쳐가야 되고 이런 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최대한 압축해서 좀 한수를 긁어낼 수 있는 복승식 마번, 그리고 3복승식까지도 좀 깔끔하게 메이드가 될 수 있는 마번으로 전반부는 흘러올 거고요. 지금부터는 노림수를 둘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좀 흐름을 봤어요.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의 접전 경주다 라고 저는 봐요. 그나마 3번 슬링스타가 5등급에서 우승하고 4등급에서 바로 통했죠. 이 얘기는 그 정도로 이 4등급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건. 근데 이 말도 지금부터는 이제 또 부중바의 싸움이에요. 3kg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 등급에서 언제든지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말들이 좀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의 가장 강력한 노림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놓고 때릴 말이. 사전 인기도를 봤더니 일단 이 5마리는 안에 없습니다. 3번, 2번, 8번, 4번, 7번 이런 말들이 현장 배당판을 좀 흔들 수 있는 편성인데, 그들 안에 없어요. 이 얘기는 3번 슬링스타와 붙어 들어와도 유상환이 가장 좋아하는 원틀 막건으로 최고 인기만 붙어 들어와도 10배는 훌쩍 넘어간다라고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슬링스타가 조금 부중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큰 배당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 복승식 기준에서는 이 원틀 막건에서 메이드가 좀 될 것 같아요. 슬링스타가 지난번 승급전에도 그 뛰어왔던 과정을 보면 말이 좀 세다.
힘이 좋아졌구나. 그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슬링스타의 파트너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슬링스타를 원틀 맞건 때려놓고 우리는 삼복승식은 배당으로 맞춰가는 이런 느낌의 배팅 전략을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에서는 슬링스타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전반부의 흐름을 다 승부를 안 하고 첫 번째 승부를 서울의 5경주로 잡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의 성장 기대치, 우리만 노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인기순위 5마리 안에 없습니다. 유상한가 가족분들만 현장에서 노릴 수 있는 말이다. 제대로 된 승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도 이 연타로 승부가 좀 메이드가 되면서 기분 좋게 흘러왔는데, 이 연타 승부가 되잖아요. 뭐가 좋으냐면 이제 조금 더 배팅 강도를 올려갈 수 있다. 승부에서 딱 맞췄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의 본전을 내지는 이긴 돈을 좀 빼놓고라도 더 살 수 있어요. 승부 경주에서의 연타 메이드면 진짜 100배짜리 원틀 막관하고 대등하다. 파급 효과는, 환수율은 저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뭔가 좀 흐름을 제가 탔을 때는 연타 승부를 잘 들어가는데요. 부산의 사경주 국산 5등급 1800m 편성인데 진짜 센 말이 없어요. 어차피 편성으로 3번 KRL과 바깥쪽에 있는 11번 바벨 트로페어가 그나마 좀 팔려주는 편성인데 진짜 편성으로 팔리는 거예요. 네, 믿고 때릴 수 없습니다. 빠져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이에요. 3번 KRL, 얘는 라스트가 아예 없는 말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1번 바벨 트로페어, 이건 아실 거예요. 2월 15일 날 마상태 최고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놓고 승부했잖아요. 앞에 가면 돌릴 수 있다. 근데 지금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그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54km 달고 뛴 말이고, 그 이후에 우승하니까 이제 5등급에서 57, 57, 이번에도 57. 계속해서 아쉽게 뭐 4착, 3착 오고 있는데 또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벨 트로페어는 우리가 이미 2월 15일 날 20배짜리 승부처에서 원틀 막건으로 맞춰낸 말이고, 3번 KRL은 최근에 라스트가 너무 약하다. 이 얘기는 편성으로 팔리는 말들이다. 이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잖아요. 이거 묻어갑니다. 그냥 현장에서 3번 11번 팔리니까 뭐 막건 좀 사보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공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배당을 아예 개무시하지도 않아요. 능력에서 앞서 있으면 그냥 놓고 갑니다. 그리고 2배가 됐던 뭐 3배가 됐던 얘네밖에 없다 싶으면 압축해 드려요.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가족분들에게 와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뛴 게 있냐고요. 얘는 우리가 때려 먹었던 말이고, 지금 57kg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우승 한번 얻는 말, 그리고 라스트가 아예 없는 말,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공부 안 하면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 사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다 딱 체크해둔 말이 2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우승까지 한번 기대를 할게요. 제가 쌍승식 이런 배팅 전략은 가족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언제 추천을 드리냐면 역상일 때. 복승식 10배짜리가 역상으로 돌리면 한 30배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쌍승식까지도 한번 노림수를 두자. 그리고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10%고 5%고 20%고 배당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 누리셔야 돼요. 자, 부산의 사경주는 역상까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승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배당만 2마리만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진짜 일요일날 후반부는 그냥 배당으로 다 갖다 때려볼까? 승부 한번 들어갈까? 승부 주간으로 잡고 들어갈까? 그 정도로 고민했던 말인데, 이번 벽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지만 강단이 있어요. 지난 승급전에 1200m 말도 안 되게 흐름이 빨랐습니다. 인기순위 4위까지 팔렸는데 그 흐름 따라가다가 그냥 오버페이스 걸렸어요.
오히려 1400에 딱 나왔더니 빠른 말이 없어. 7번 울트라 삭스. 이것도 상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깥쪽에 11번 라운 스나이퍼. 이거 승급전 가장 많은 인기 모으는데 이 세 마리가 경주를 풀어갈 거예요. 오히려 가장 경주를 좀 불리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건 11번 라운 스나이퍼입니다.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7마 신차로 넉넉한 우승을 만들다 보니까 승급전에 오히려 좀 부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 감량을 받은 것도 있죠. 그럼 똑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보다 부담성이 2.5kg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레이스 흐름도 지난번보다 빠를 것이다. 울트라 삭스도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번 벽송이나 1번 울트라 삭스나 11번 라운 스나이퍼의 선행을 놔줄 이유가 없어요. 이 벽성은 따라가도 뛰니까 가다가 약간 이선으로 좀 빠져준다라고 하면 7번 울트라 삭스도 지금 상태가 완벽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굳이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혁 기수가 선행만 또 잘 타죠. 밀고 나갈 거예요. 그 뒤를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1번 벽성은 가장 이상적인 경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복병마 바로 이건 찬란한 불꽃인데 다 뛰었습니다. 다 뛰었는데요. 최근에 컨디션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직전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아예 후미전개 펼쳐왔잖아요. 지금도 게이트가 주어졌다고 해서 초반에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처럼 차분하게 따라가 주면 어차피 인기마들이 힘을 쓰면서 선두권에서 취급받았을 때 딱 한 번의 기회는 올 거예요. 그때 올라와 주면 찬란한 불꽃도 여기서는 큰 배당이 연출 가능하다. 자, 서울의 육경주는 약간의 변수도 생길 수가 있고 큰 배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번 벽성, 2번 찬란한 불꽃, 이 최대 복병만 두 마리는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800m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또 한 번에 승부를 들어가야죠. 이 포스비 위드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승훈 기수가 진짜 힘이 좋고 다른 기술보다 경주 운영에 있어서 좀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이제 완벽하게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런 말들 끌고 오는 거 보면 얘가 원래 좀 바닥 추임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딱 선두권에 붙여놓고 2차까지 올라옵니다. 지난번에도 어화동동이라는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진 거지, 포스비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능력은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런 말들은 항상 그렇게 타줘야 되고 그렇게 경주가 풀려야 됩니다. 레이스 운이 따라줘야죠. 배팅권 중심으로 가기에는 항상 좀 2% 부족한 말이죠. 원틀 막건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마로서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두 마리가 타이밍을 잡고 나옵니다. 일단 원트 투트 말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놓고 때릴 말이고 6번으로 원트, 그리고 포스비 위드가 타이밍을 놓치면 이 반주력 막건은 배당이 한 30배 정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주력이에요. 웬만하면 이 안에서 메이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의 편성이고, 요즘에 3복 승식 배당이 좀 좋기 때문에 한 두 마리 정도 배당 막건까지 챙겨가면 좀 깔끔하게 메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팔릴 때도 제가 세게 보지 않았고요.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 왜 팔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때리면 된다. 저는 똥말 가지고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능력만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상 실패,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상 실패,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상 실패, 이렇게 한 3번만 가잖아요. 다음에는 999 배당마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줬느냐, 말 상태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런 것만 우리가 캐치를 해놓으면 이게 복귀죠. 이런 것만 캐치를 해놓으면 얘네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승부는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배당을 맞추더라도 똥말 가지고 배당 노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패턴 속에서 안 좋아도 네임밸류 때문에 팔리는 거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사잖아요. 말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인기마들도 방송에서 많이 잘라드리고 현장에서도 많이 정리해드리잖아요. 자, 그런 말들은 그냥 제가 정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메모해 둡니다. 언제든지 컨디션만 살아나고 포지션만 딱 떨어지면 편성만 기가 막히게 만나면 승부 타이밍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럴 때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배당이 좋은 거죠. 이번 경기 딱 두 마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스비 위드위와 함께 잘 엮어서 우리가 승부 들어갈 건데 제대로 된 승부 부산의 5경주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7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들 16마리가 꽉 차 있습니다. 뚝선배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리가 1400m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1400m의 거리라고 봐요. 딱 두 마리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뛸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말은 4번 글라디우스예요. 지난 작년이죠. 11월 달에 우리가 승부 들어가면서 메이드도 시켰는데 지난번에도 좋게 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잘 따라오다가 임규현 기수가 안쪽 말들을 좀 감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심소진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400m이기 때문에 흐름도 빠를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주면 뚝심으로도 입장을 노려볼 수 있는,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완벽한 찬스가 아닌가 싶고요. 크라운 함성 1400m까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말이에요. 내일도 선행 가겠죠.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딱 나가지고 안쪽에 4번 글라디우스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좀 따라 붙어주면 라운 포레스트는 저의 기대치보다는 지금 잘 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훈련 탄력감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얘가 어느 타이밍에 올라올지가 가장 궁금한데 저는 일요일 날도 이제 좀 배당판의 흐름을 체크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팔리면 6번 넣고 꽉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좀 팔린다라고 하면 가족분들에게 좀 세게 추천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 배팅의 메리트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4번, 5번 쪽에서의 앞선 말들의 선전? 배당 좋을 거예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이고 한 치수 아랫말인데 제가 원래 이렇게 대상주가 나오면 이제 등급을 꼭 보셔라. 뭐 보통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위 등급에 있는 말들이 입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일단 자기보다 센 말들과 뛰어야 되니까. 근데 클리어 빅뱅의 성장 기대치는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봄? 한 1년 뒤에 만나면 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마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탄력감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훈련 때도 마찬가지고 경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8번 클레어 빅뱅까지는 제가 최대 복동마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 6경주입니다. 코납 4군 12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은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경기의 흐름이죠. 경마가 쉽게 끝나줘야 되는 경기는 쉽게 끝나야 됩니다. 10번 로드 투 에이스 성장세가 너무 좋아요. 레이스를 딱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노리는데 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경마는 말의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 포지션 싸움이거든요. 어떤 자리를 물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나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11번 스마트 샤발이 바깥쪽에 딱 붙고요. 안쪽에서는 1번 바람대로, 2번 윈드로즈, 3번 압도적 넘버원이 좀 따라 붙어줄 거예요. 압도적 넘버원의 컨디션은 제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얘는 뭐 세게 보지 않겠고요. 1번, 2번 쪽에서의 원툴 투툴인 것 같은데 1번 바람대로의 탄력감이 상당히 좋아요. 얘는 체중이 조금 더 불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들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좀 같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좀 슬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량도 늘고 잔뼈가 굵어지면서 몸이 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말들도 계속해서 체중이 5kg에서 10kg 정도씩 불어났을 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탄력감이 너무 좋아요. 문제는 이제 선행에 대한 변수인데, 로드 투 에이스가 굳이 초반에 좀 힘을 쓰지 않고 외곽 2선 자리를 잡아주면서 1번 바람대로가 따라 붙어준다라고 하면 이 두 마리가 먼저 들어가는 그림이고, 2번 윈드로즈도 1200까지는 해볼 수 있는 최대 보평만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로드 투 에이스의 상대로 저는 1번, 2번 두 마리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서로 8경주입니다. 호랍 3군 16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가장 많이 현장에서 신중하게 배팅 전략을 세워갈 경주예요. 3번 프리더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세다, 지금 잘 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말인데, 지난번처럼 흐름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3번의 능력을 믿고 갈 것이냐, 그러면 딱 두 방으로 한번 메이드를 시켜볼 생각이고, 아니면 저희 스타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현장에 가면 아예 딱 배당만 놓고 3번 때려놓고, 프리더원이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더 큰 배당이다, 이런 배팅 전략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략을 할 건데, 8번 마음 하나는 일단 세게 보지 않습니다. 골마겸 때문에 훈련 강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렸어요. 예, 이번에 와도 그만이고 빠져도 그만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 8번이 최저 배당인데 8번은 세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누리천왕도 세게 보지 않아요. 직전 1번 게이트 최적 전기를 풀어왔는데, 지금은 일단 힘을 써야 되고, 힘을 쓴 만큼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냥 헛심만 쓸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하나가 선행을 나가려고 할 때, 안쪽에 이번 은빛 돌풍이 선행을 나가려고 할 때 그걸 좀 참아주면서 내 측으로 붙으려고 하면 다른 말들이 자리를 안 내주죠. 그럼 또 외곽 돌아야 돼. 이러나 저러나 지금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3번 넣고 8번, 10번이 최저 배당인데 8번, 10번 두 마리는 다 세게 보지 않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막건은 저한테는 없어요. 3번 넣고 가더라도 최대한 중배당으로 딱 압축해서 때릴 거고, 자, 프리더원이 타이밍이 좀 늦겠다 라는 판단이 현장에서 강하게 들면 준비된 승부말을 넣고 제대로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연타 승부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은 서울, 부산 딱 두 개씩 묶어서 두 번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연타 적중이 나오면 진짜 100배짜리의 원틀 막건과 대등할 정도로 환수율을 긁어낼 수가 있겠죠. 벤지 꾸준하게 걸음 들고 있죠. 이때 세게 보지 않았고 이때 세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58kg의 부중이면 지난번에 서승원 기수가 3번 게이트를 달고 경주를 풀어냈을 때 보면 진짜 잘 탔어요. 앞에 가는 말들 딱 보내주고 그 뒤를 기가 막히게 붙어갔습니다. 안으로 팔까 밖으로 팔까 이걸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진로가 열리니까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죠. 아마도 그 이전처럼 밖으로 상대들을 제압하려고 했으면 또 졌을 겁니다. 두 번 졌더니 이제 끝까지 참았죠.
이 밖으로 감아 돌아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건 한 사이즈 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같은 조건일 때는 절대 못 넘어섭니다. 힘쓴 만큼 외곽으로 감아 돌아가는 만큼 지는 거예요. 두 번 실수하고 나니까 딱 참고 타잖아요. 내일은 58kg인데 그런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더라도 조금 버거울 것 같고, 다실바 기수의 이 성향이죠. 성격은 웬만하면 안쪽에 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밖으로 감아 돌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레이스 운영도 여기서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벤지는 바차거나 맞건 내지는 현장에서 과하게 팔린다? 그럼 저는 돌려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벤지는 저희 가족분들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주 운영을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리고 내측으로 잘 참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안쪽 말들이 밀고 나오니까. 참는다고 해도 58kg의 부정이면 지난번 같은 시원한 마지막 근성을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벤지는 저는 좀 세게 보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 여기는 능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벤지를 넘어설 수 있는 말들이 있다. 복대복의 원틀 막건은 한 20배 나오겠죠? 20배 원틀 막건으로 한번 매드 시켜보겠고, 벤지를 세게 보지 않으면 받쳐가는 막건도 뭐 30배, 그냥 50배 이런 막건으로 받쳐갈 겁니다. 메이드 되면 상황 날 수 있다. 자, 부산 7경주 최대 승부로 안고 합니다. 이 경마를 풀어냄에 있어서 저는 분석 능력은, 경마를 읽어내는 능력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키우기 위해서 유상원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말을 10년 넘게 타봤고, 전문가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지만, 그래도 진짜 쉬는 날 없이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합니다. 왜? 저의 실력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토대로 방송을 풀어드리고, 그걸 토대로 승부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50배짜리 메이드, 12배짜리 코차의 승부에서 한방막건 승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운이 좋았다. 오늘은 유상환에게 좀 운이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석 능력은 실력이지만 이건 제가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키울 거예요. 저는 안도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말을 잘 보고, 그 누구보다 레이스 흐름을 잘 읽고, 그 누구보다 말의 상태, 적유 상태, 현장 컨디션을 잘 보지만 그래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중은 진짜로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제가 말을 타는 게 아니고 제가 경주를 풀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왔던 흐름은 유추입니다. 유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랬을 때는 얘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올 것이다. 얘가 배당을 내줄 것이다.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가족분들 아시겠죠? 분석 능력은 실력이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말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25년, 28년이 돼 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지금도. 현장에서도 초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이건 실력이죠. 노력이고. 적중은요, 지난번처럼 코차의 승부에서 우리 말이 코를 먼저 찍어줘야 되고, 앞에 가는 배당마가 입장을 해주면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해주면서 우리에게 고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내는 건 실력인데 그 결과가 그대로 메이드가 되는 거는 경주 운도 따라줘야 돼요. 이건 좀 알고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매경주 적중할 수 없고요. 매주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노력만큼은. 왜?
항상 퍼펙트한 결과를,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상한의 노력은 제가 이 생활을 관두는 그날까지 저는 할 거예요. 노력만큼은. 자,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800m 11마리 나와 있고요. 여기도 배당만 하면 딱 체크할게요. 7번 송담왕태자, 8번 드래곤 킬러, 또 안쪽에 MKD. 와도 그만이고 얘네가 빠져도 그만인데, 제가 이 감량 기수들 중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기수가 조성한 기수입니다. 이제 200점 가까이 뛰고 있죠. 그러면 경주 흐름과 이 레이스 운영을 어느 정도는 빠르게 좀 적응을 해줘야 돼요. 기승 기회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 날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경마장을 가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확인해봐도 연령대가 나오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십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진짜 영원한 게 없잖아요. 감량 기수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기생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게 영원할 거다? 오산이죠. 지금 나의 기승술과 나의 입지를 굳혀놓지 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지금은 더 빨라요. 올라가는 것도 빠르지만 내려가는 것도 빠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굴곡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영원한 건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기승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입지를 굳혀야 돼요. 이 4kg 감량이잖아요. 여기서 우승 와줘야 됩니다. 레이스를 주도하든지 아니면 안쪽 말들이 뭐 하나 밀고 나왔을 때 그 옆을 기가 막히게 따라가든지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조성한 기수도. 같이 데뷔한 동기생들에 비해서 기승기회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나는 좋은 말을 못 탔으니까, 나는 다른 기수들보다 좀 떨어지는 말을 탔으니까, 그건 그냥 자기 위안인 거고, 안 되면 더. 1시간 운동했는데 안 돼? 2시간 하는 거고, 2시간 했는데 안 돼? 3시간 하는 거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버텨내면 충분히 좋은 기수 생활 할 수 있죠.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레이스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좀 완성도가 떨어져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기회는 이건 찬스입니다. 킹다이아가 54kg 단다? 저는 그냥 선행 나가서 우승도 할 것 같아요. 찬스인 것 같아요. 7번 킹다이아, 6번 킹다이아 최대, 복덕마, 배당마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 일요일 마지막 10경기입니다. 2등급 1200m 마지막 승부인데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좀 분석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경주예요. 3번 원평 스킷이 선행 가겠죠. 근데 과연 얘가 선행 가는 걸 가만히 내비두겠느냐? 누가? 조성환 기수 9경주도 나오는데 10경주도 나옵니다. 이 스팔타가. 4번인 선행을 나가면 5km 감량이잖아요. 24조 공백이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1200m니까. 마방에서도 조성환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라는 건 가장 강력한 감량을 받고 밀고 나가 보겠다. 근데 게이트가 약간은 운이 따라주지 않았죠. 3번 원평 스킵보다 안쪽이었으면 스팔타가 선행도 할 수 있어요. 4번, 7번이 다 경주를 풀어갈 건데 다른 말들보다 이 중속 능력이 얘네 두 마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4번, 7번이 튀어나가잖아요. 여기에 공간이 텅텅 빕니다. 텅텅 비어요. 4번 놓고 많은 말들이 팔리지만 원평 스킷이 지난번에도 진짜 마이야 기수의 힘으로 왔어요. 마이야 기수의 기승술로 온 겁니다. 마지막 결승선상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기수가 없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가장 잘 하는 게 서울에서는 마이야기 기수죠. 그냥 기수가 없고 들어왔어요. 말은 더 이상은 못 뛰겠다. 나는 여기까지다. 딱 그런 느낌인데, 자, 마이야기 기수가 없고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다른 기수 같았으면 2차 왔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지금 원평 스킷의 선행을 7번 스팔타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할 겁니다. 잡아줄 이유가 없죠. 50점 마방에서도 5km 감량 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컨디션 나쁘지 않아? 24점 만에 나오는 컨디션 좋아? 야, 이거 감량받고 앞에 가면 한 바퀴 돌리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마리가 그냥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속 능력이 좋은 말들인데 스타트 나와서 200m, 400m 구간까지 그냥 쫙 끌고 나갈 거예요. 뭐 3, 4코너까지도. 어떻게 보면 결승선상도 두 마리가 먼저 그냥 확 잡아 돌릴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받는 느낌은 야, 이거 4번, 7번 그대로 갖다 꽂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오버페이스로 보는 거죠. 4번 원평 스킷도 날아가고 스팔타도 날아가고 요 뒷그룹에 있는 말들이 쫙 마지막에 뒤집어낸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로 최대 또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그들 중에서는 백판 배당마다 하나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냥 오픈해 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요일날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백판 배당마 때문에 최대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걔를 놓고 때릴지 아니면 10번 JS 로드를 놓고 때릴지. JS 로드를 팔리는 말들 중에서 좋게 보는 이유가, 뭐든 좋고는 지금 식욕부진으로 훈련을 좀 안 했습니다. 얘도 같이 따라 붙어주는 그림인데 한 요 정도 가겠죠. 얘도 식욕부진이라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싹 다 날아간다고 보면 그 뒤로 최적으로 붙어가는 게 10번 JS 로드가 될 겁니다. 얘도 지난번에 아주 빨랐던 흐름이었죠. 그대만이 때문에 풀어갔으니까 그런 흐름을 내측 최적으로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근성을 보였단 말인데,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말은 JS 로드예요. 얘는 확 뒤집어서 온다라고 보고 있고, 얘와 함께 어우러져서 올 수 있는 말 중에 백판 배당마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와주면 3창만 와줘도 삼복승식은 100배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10경주 마지막 승부로 안고 갑니다. 4월 26일 일요일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일요일날 승부가 너무 잘 돼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잡은 승부이기도 하고요. 우선 전반부의 흐름은 많은 적중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갈 거고, 중후반부부터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마지막 서울 10경주까지도 배당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공략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잘 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